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화의 메리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오승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자세한 코드는 발표 자료에 올린 레포 들어가서 같이 봐주시고 이제 발표 주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졸업 프로젝트에서 혼자 프론트엔드를 맡아서 정말 급하게 이제 해커톤 하는 것처럼 이제 퍼블리싱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합세 기간과 겹쳐가지고 더욱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랑 PR도 너무 대충 쓰고 아예 생략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프론트엔드가 혼자라도 이제 원커밋을 한다던가 이제 한 브런치에서 모든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하기 싫기도 했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상황을 겪으면서 제발 누가 초기 세팅이라도 좀 대신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세팅 자동화 에이전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한 자동화 흐름은 이제 단순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프로젝트 설정을 읽고 이슈를 생성하고 브랜치를 만든 뒤 코드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거쳐 PR을 생성하고 문제가 없다면 머지까지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초기 세팅 단계마다 반복해서 사용자가 명령어 한 번만 입력하면 모든 초기 세팅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체 구조는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먼저 init 에이전트 폴더는 사람이 읽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명세 부분, 이제 툴 폴더는 이제 그 명세를 실행하는 하네스입니다. 지금 요구 사항과 실행 코드를 분리했습니다. init 에이전트는 크게 6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이제 프로젝트 야물은 이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명과 환경, 배포 대상을 명시하고 워크플로우는 단계 순서와 실행 머지 정책, 스테이트는 현재 단계와 이제 실행 결과, 컨벤션에는 이제 브런치, 커밋, 코드 규칙 등이 들어가고 스텝에는 단계별 선택, 작업 검증 조건, 레퍼런스는 예시 코드, 규칙 디자인 자료가 들어갑니다. 이제 아래는 초기 세팅 단계를 제가 이제 11단계 00부터 10까지 좀 적어봤습니다. 다음은 그 모든 단계는 이와 비슷한 공통 스키마를 좀 사용했습니다. 이제 기본 정보를 담고 선행 조건, 판단 재료 등을 명시했습니다. 아래 이렇게 좀 보시면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 init 에이전트 폴더를 만들면서 생긴 고민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인데 저는 레퍼런스가 있으면 오히려 엉뚱한 코드가 나오지 않아서 약간 하네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에이전트가 파일 구조와 버전이 달라도 그대로 레퍼런스를 복사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코드 컨벤션에 이제 레퍼런스는 정답이 아니고 참고 자료로만 사용한다고 저녁에 명시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보강했습니다. 코드 컨벤션에 이제 코드 MD 파일에 저렇게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스테이트 파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단계를 연속적으로 실행하고 실패 지점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에이전트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테이트 파일이고 여기에는 현재 단계, 완료한 단계, 이슈와 PR 번호, 실패와 재시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초기 세팅 자동화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이전트. 근데 이제 레퍼런스, 즉 예시 코드, 즉 이제 정답의 형태를 고정하면 그냥 일반적인 자동화랑 다를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반의 그래서 규칙 기반의 마크다운이 좀 더 에이전트다운 방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계의 룰스 MD와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과 판단 기준만을 전달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현재 프로젝트를 읽고 정확한 적절한 구현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init 에이전트 폴더가 무엇을 할지 정한다면 이제 툴 폴더는 이제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CLI가 파일을 불러오고 검증한 뒤 컨벤션과 레퍼런스를 모아 실제로 실행 컨테스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의 이그제큐터가 이제 코드를 변경하고 검증을 통과하면 Git과 GitHub 레이어가 이슈부터 머지까지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결과에 스테이트에 동기화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GitHub 토큰을 받아서 위 명령어에 터미널을 한 번만 입력하면 11단계까지 이어지는 기적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부분에 이제 저희가 받은 GitHub 토큰을 넣어서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것은 자동화는 성공 경로보다 실패 복구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았고 포맷과 빌드에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행 순서와 타입 설정, 그다음에 상태 복구 로직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그 자동화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을까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은 정확히 2분 35초 걸렸습니다. 진짜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졸업 프로젝트 이슈랑 PR을 엉망으로 쓰면서 완전 막 날리면서 한 게 초기 세팅이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60배 가량 줄은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죠? 네. 자, 그러면 저희 기억을 조금만 돌려볼게요. 얼마 전에 멘토분이 오셔서 하셨던 말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10시간 걸린 일을 AI 덕분에 1시간 만에 끝냈다면 남은 9시간은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제 발표 주제가 뭐였죠? 네, 그렇죠. 자동화 메리트죠. 그럼 우리는 자동화 덕분에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설계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 컴포넌트는 처음부터 하나의 구조로 묶어서 설계할 걸, 반대로 이거는 하나로 만들지 말고 역할을 나눌 걸 등 설계 부족을 겪었던 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얻은 시간을 설계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 컴포넌트는 헤드레스가 적합할까? 아니면 뭐 복잡도, 책임 이런 고민들의 시간을 좀 더 쏟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협업입니다. 화면 설계서를 보면서 애매한 부분을 질문하고 디자이너한테 필요한 상태를 요청하거나 기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화면 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기능이 왜 필요한지, 또 사용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기획이랑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화의 목적은 사람을 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동화의 메리트를 느껴보세요. 감사합니다.